자, 아홉 번째 챕터 극대극소와 미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수투에서 극대극소를 처음 배웠을 때 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어차피 수투에서였던 극대극소의 내용과 내용은 동일하고 그리고 함수만 바뀐 상태, 즉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바뀐 상태, 그 부분은 극한이나 도함수 쪽이나 뭐 접선방정식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볍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f'x에 대한 어떠한 값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f'x에 대한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의 경우 fx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울기, 미분계수에 대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그런 미분계수에 대한, 즉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고요. 부호를 얘기할 때 f'x에 대한 부호에 대해서 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결정해 주는 것은 fx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얘기였었죠. f'x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f'x가 우리의 도함수가 0보다 작게 되면 fx는, 우리 함수는 무슨 상태에 있냐면 감소 상태에 있게 되고, f'x가 0보다 크게 되면 우리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얘기, 즉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는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는 사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초월함수인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감소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판단을 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추론이란 걸 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초월함수들은 뭐가 없는 상태냐면 그래프에 개형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즉 개형이라는 게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포물선, 3차 함수 이런 모양, 4차 함수 이런 모양, 이런 식의 개형이 존재하는데, 다양함수는, 근데 이러한 대략적인 개형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초월함수여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100% f'x의 부호만 가지고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간별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100% 추론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에 대해서, 극대점이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fx가 그 주변에 어떠한 함수값, 자 a라는 포인트,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극소가 되어진다. 즉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내가 a라고 줬을 때 요 주변에 있던 어느 함수값들보다 a라는 포인트에서 가장 낮아졌을 경우에, a라는 포인트가 가장 작았을 경우에 또는 같았을 경우에, 같거나 작았을 경우에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극소라고 칭할 수 있겠고, 같은 얘기로 fx보다 fa가, 즉 그 포인트에서 값이 더 크다면 이거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것도 수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우리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됐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텐데요. 내가 여기라는 점은,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했을 때 얘는 극대냐 극소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점은 극대이자 극소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어떤 값보다 여기서의 값이
크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작다라고도 할 수 있고, 즉 크거나 같기도 하고 작거나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극대이자 극소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내가 B라고 했을 때 이 주변의 어떤 값보다도 얘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극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점을 내가 C라고 했을 때 C라는 포인트에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이 점은 극소점이 되어집니다. 이 점은 극소.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만 가지고 함수값만 가지고 우리는 얘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함수값만 가지고 오로지 함수값만 가지고 얘를 판단하는 거야. 즉 미분 가능성이라던가 또는 연속성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변의 함수값에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분명히 이번 시험에도 하나가 나올 텐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연속성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미분 가능성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C라는 포인트 분명히 여기 미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극소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빵꾸가 딱 뚫려져 있고 쭉 이렇게 내려갔어요. 요런 포인트가 있었다 치자. 자 여기 요 점이에요. 요 점을 내가 누구라고 잡아주면 D라고 잡았을 때 이 점은 어떤 점인가 라고 하게 되면 연속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점은 불연속하고 있죠. 불연속함과 동시에 미분도 불가능한 영역. 불연속하니까 당연히 미분도 불가능하겠죠. 이런 포인트는 여긴 또 무슨 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떤 주변의 함수값보다 가장 낮은 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얘는 극소가 된다. 즉 여기 포인트는 극소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의 포인트, 여기는 당연히 극소점이 되어지겠고요. 요런 포인트들 당연히 극대점이 되어지겠고요. 요런 포인트들 아무것도 아닌 영역이죠. 여기는 그래서 아무 점도 아닌 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소점, 극대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 연속성이라든가 미분 가능성은 극대 극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우리 함수의 연속성 때문에 여기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만 벌어지지 않으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명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볼 예정. 자, 다시 복귀할 겁니다. fx가,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을 갖는다 라는 말은 거기에서의 접선의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이야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극값 갖는 포인트, 극값 갖는 포인트, 미분 가능성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즉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f'A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거기 포인트에서 극값을 갖는 포인트냐? 그것도 적절치가 못해요. 즉 이거는 양방향으로 다 안 되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x는 a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며 극값을 갖는다. 자,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이거는 참 이런 말은 그러면 f'A가 0이란 얘기냐? 그렇죠. 이건 참이 되죠. 왜냐하면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표현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연속도 보장을 하죠. 연속도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이 보장되고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당연히 극값 갖는 포인트들에서는 뭐가 되어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A는 0이 된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죠. 어떤 명제냐면 f'A, 저 첫 번째 명제 여기인데요. 만약에 0이라면 얘가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가?
이 표현은 옳은 표현인가? 이것도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맞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면 거기가 극값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 보면 극값 갖는 포인트 다 접선의 기울기 0인데요. 극값 갖는 포인트들 다 접선 기울기 0이에요. 여기서도 0이었고 여기서도 0이었고 여기서도 0이었단 말이에요. 다 0인데 왜 안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홀수차수 함수. 자, 여기라는 포인트를 내가 A라고 잡았을 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극값 갖는 포인트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반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다고 하여 극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져가야 맞냐?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연장선상입니다. 그럼 얘를 바르게 풀어나가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때 f'a가 0인데 만약에 x는 a에서 a라는 포인트에 좌우에서 뭐가 바뀌고 있냐면 부호가 바뀌어. 뭐의 부호가 바뀌냐면 f'x의 즉 도함수의 부호가 뭐하면 바뀌면 그렇다면 뭐가 되어지냐면 x는 a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극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해볼게요. 조금 생소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림이 조금 보긴 했을 거예요. 문제집 풀면서 아마 수투에서도 보지 않았을까? 얘가 만약에 f'x다. 그리고 스르륵 요 점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 그림, 이렇게 돼서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게 0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때 도함수의 그림, 예시예요.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도함수가 여기서 보면요. 함수값도 없어요. 연속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도함수가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여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이쪽 마이너스였고요. 여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고요. 여기 계속 플러스였고요.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체 없이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극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거지같이 생겼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 심지어 우린 도함수의 그림도 못 그려요. 왜냐하면 초월함수니까 초월함수 그림 못 그려. 근데 그걸 미분했다고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지진 않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그걸 미분했다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진 않아요. 우린 단지 그거에 대한 부호만 판별할 거거든. 그래서 증가와 감소만 우리는 추론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문제 9-1번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x-sin x가 여기서 증가하냐 그걸 증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뭔 얘기냐면 여기 구간에서 우리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증명을 해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예정. 따라서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1 코사인 x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죠. 즉 얘는 1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니까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빼게 되니까 이 수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가 x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요 결국은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에서 어떠한 그 순간에
부호 변화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런 다음에 f'A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뭐를 보장할 수 없냐면 극값의 존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극값 존재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극값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흔히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저걸 마치 극값의 존재의 보장에 대한 얘기로 혼용을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극값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건 극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 그지? 접선 길이가 0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 여기와 여기 이런 거면, 이러면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장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그렇게 돼서, 그럼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우리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의 도함수는 얘의 이계 도함수죠. 두 번 미분한 함수예요. 그럼 이계 도함수, 얘의 도함수는 이계 도함수죠. 이계 도함수가 그 특정한 포인트에서 0보다 크고 혹시 0보다 어떻다면 작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되어지냐면 극소를 갖게 되겠고, A라는 포인트에서 이럴 때는 극대를 갖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에서 F'A가 0보다 컸고요. 얘는 0보다 작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극대 극소가 여기 만들어진다. 그래서 극소가 만들어지고 극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계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것은 이계 도함수가 되어집니다. 그럼 도함수의 증가 감소는 극소와 극대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결국은 도함수의 뭐를 만들어내게 되냐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다시 정리하면 fx의 뭐를 증가와 감소는 누가 결정하냐면 f'x의 부호가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f'x의 부호는, 부호는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면, f'x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f'x는 증가 상태에 있게 되고, f'x의 부호가 0보다 작다면 f'x는 감소 상태에 있게 될 것이며, f'x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함수죠. fx가 어떻게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fx가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4차 함수가 우리 함수였다 치자. 그러면 도함수는 3차겠죠. 그것의 도함수는 2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만약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fx가 뭐였냐면 4차야.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그 도함수는 몇 차가 되냐면 3차가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한 함수 f'x는 몇 차가 되냐면 2차가 돼. 그럼 거꾸로 한번 추론을 해볼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f'x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죠. f'x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야. 자,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를 쭉쭉 내려주게 되면, 물론 여기가 이제 0 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이 f'x를 기반으로 우리가 또 작성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의 fx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을 하게 되겠지. 증가 감소를 결정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f'x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죠?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감소하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fx가 여기서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여기서 f'x는 다시 뭐 하고 있냐면 증가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함수가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극대점 극소점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해지고요. 여기서 위로 볼록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아래로 볼록해지고 여기서 위로 볼록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함수의 요철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철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건 우리 함수의 요철을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계도 함수가 결정하는 건 우리 함수의 요철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fx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fx가 있었더래.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어디로 볼록하냐면 위로 볼록한 지점, 여기가 아래로 볼록한 지점이죠. 그럼 위로 볼록한 지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줘요. 이거 위로 볼록하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게 대가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가리가. 여기 사람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되어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네. 그지? 여기서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대가리고 위에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지, 그지? 맞아. 위통수예요, 위통수 정수리.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 이거 왜냐면 까먹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이게 도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이게 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대가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대가리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맞나요? 그러면 이게 극소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도함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대가리잖아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 모습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도함수가 우리 함수의 극대극소점 그 결정하는 요철을 결정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기본 문제 9-2번인데 얘는 그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사실 할 게 없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몇 된다? 0 된다. f 프라임 3이 몇 된다? 0 된다. 이렇게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극값 갖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따라서 저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여기다 얘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a라는 것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야 되겠고, b라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쟤네 합이 2죠. 곱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따라 f x라는 것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극대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7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극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도함수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도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도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되겠는데요. 극대극소의 차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면 극소값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소값을 구해내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다항함수 이거 그냥 잠깐 하는 거니까, 그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문과 수투의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는 극대극소의 차라는 게 그렇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이때 극대값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하면 7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 얘가 누가 된다? 7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c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c는 2가 된다. 극소값은 따라서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죠. 그럼 3 대입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7에
2가 더해지니까 29가 되나요?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5.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자, 스투어 내용이었어요. 다음 함수. 자, 기본 문제 9-3번. 이제 요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내용이에요. 근데 저 극값을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도 못 그려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기본 디폴트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림 개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려야 되는데, 물론 그리려면 뭐 그림이야 그리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학습을 하겠고,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한번 학습을 하면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극값을 구하기 위해선 극값 갖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포인트. 그럼 도함수의 부호 바뀌는 포인트를 찾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 함수를 내가 뭐 할 예정이냐면 미분할 예정.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갖다 쓰고 빼기에 분모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분자 내버려 두고 분모 미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의 부호만 판단하면 돼. 근데 밑에는 어차피 무언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수냐면 양입니다. 무조건 분모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의 부호를 판단을 할 건데 위에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의 부호의 결정권은 얘가 가지게 됩니다. 얘가 양이면 전체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 전체가 음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그려볼 거예요. 이제 얘를 그리게 되면 위로 볼록하고 축이 잡혀 있고 얘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죠. 자, 이건 도함수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쵸? 도함수 그림 아니야. 도함수의 부호 판별을 위한 그림이에요. 도함수의 부호를 판별하는 그림이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무슨 점이 되냐면 극소점이 되겠고 2라는 점이 뭐가 되냐면 극대점이 되어지겠죠. 즉 극값을 구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극소. 자, 극소 솥값이죠. 자, 솥값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대값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솥값 마이너스 1에 대값 2가 되어집니다.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는 1에서 극대값 1을 갖는데요. 이 말은 1 대입하면 1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1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2란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풀이에 그 재료를 하나 찾았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1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1에서 도함수는 0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볼 예정. f 프라임 x는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빼기에 분자를 내버려 두고 분모를 미분할 예정.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얘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0 된다요 이런 얘기지.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 1 대입하면 2a 1 대입하면 빼기 a 더하기 b의 2배니까 2a 빼기 2b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했더니 얘가 0 된다요 이런 얘기고 따라서 b 이퀄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b가 0이니까 a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 오히려 니네는 괜찮을 수 있어.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림도 못 그리고 그냥 저렇게 그냥 계속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아이씨 복잡하다 그냥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니네는 원래 그래프를 그렇게 크게 활용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스투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친구들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프를 그렇게 적극 활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서 니네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거고요. 여기 극값을 구해라 이랬는데 얘는 뭐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거죠. 1, 0 이거 다항함수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극값이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솥값을 갖는 거고 극솥값 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얘는 별반 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뭐야? 두 번째 거를 볼 텐데 얘를 보면요, 얘는 얘의 극값을 구하기 위해선 어디가 극값 갖는 포인트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0되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부호바뀌는 포인트가 어딘지, 0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부호바뀌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그게 그거인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f 프라임 x,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근 x분의 얼마가 되어지냐면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x는 당연히 0이 아니란 전제는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기 때문에 분모가 0일 수는 없기 때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요, 누구냐면 얘죠. 얘가 양수면 양이 되고요, 얘가 음수면 음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얘가 양이면 양이 되고요, 얘가 음이면 음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음일 때는 음이고요, 얘가 양일 때는 양입니다. 그죠? 그럼 음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면 양으로 바뀌는 거죠. 0을 기점으로. 맞습니까? 0을 기점으로 음에서 뭐로 바뀌냐면 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 전체의 부호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니까 얘는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소값을 갖는다. 즉, 이 함수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0 대입하면 몇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9-5번. 오늘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복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복습 정도의 생각? 그래야죠. 1번 한번 볼 텐데요. 극값을 구하려고 도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루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집니다. 얘의 부호, 즉 얘가 0되는 포인트를 조사할 예정. 0되는 포인트는 루트 3 코사인 x가 사인 x와 같아지는 상태가 되겠고요. 양변 코사인 x로 나눠주게 되면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그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미친놈이네. 루트 3분의 1이 아니죠. 루트 3이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탄젠트 x가 루트 3 되는 포인트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분의 파이를 가지고 0 되는 포인트,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였기 때문에 걔네를 각각 대입을 해서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f 더블 프라임 x를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자 다시 이계도함수의 뭐는, 자 위에서 했었죠.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알려준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즉 요 포인트에서예요. 요 포인트에서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거기 점이 뭐가 되냐면 극소점이 되고,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극대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기본 문제 9-6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자 일단 첫 번째 fx에 대해서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무조건 구해줘야 돼요. 얘는 그럼 lnx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몇 되는 포인트냐면 0 되는 포인트를 찾을 예정.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ln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x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따라서 엑스포넨셜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엑스포넨셜 분의 1이에요. 따라서 도함수는 이거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아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엑스포넨셜 분의 1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였고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우리 함수는 추론해냈을 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무슨 값이 되냐면 극소값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가 엑스포넨셜 분의 1일 때 솥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엑스포넨셜 분의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솥값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나 우리는 쟤를 미분할 예정. 그럼 f 프라임 x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에 2x 빼기 저걸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한 번은 내버려 두는 일이 벌어지고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입니다. 이때 얘는 어떠한 거듭 제곱이죠. 지수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무슨 수냐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부호 판단할 거거든. 그러면 얘의 부호가 전체의 부호를 결정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의 부호를 조사할 예정. 저 친구는 근데 0과 2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이 포인트가 뭐 포인트냐면 솥값 갖는 포인트고 저 포인트가 뎃값 갖는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x에다 0 대입하면 솥값이 나와요.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뎃값 나와요. 4 곱하기 자 4배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승 얘가 뭐가 되어진다? 뎃값이 되어진다. 그리고 얘는 솥값이 되어진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x가 0일 때 이거는 x가 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자, 기본 문제 9-7번. 이번 시간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 될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 파트, 첫 번째 파트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뭐 연습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문제들이랑, 그리고 요 어차피 좀 남았기 때문에 극대극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다음번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1번에 극소값이 0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f 프라임 x 쟤를 미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쟤를 쟤 한번 미분하면 자, 요 앞에 곱해진 걸 한번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쟤를 빼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도함수가 되어지겠고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되냐면 양수가 되어져요. 그럼 전체의 부호는 얘에 따라 결정이 되어질 거야. 얘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 이 친구를 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가 되어지더라. 그러면은 얘는 위로 블록하면서 도함수가 2-a가 여기 있고 여기에 0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여기가 뭐 갖는 포인트냐면 솥값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가 무슨 포인트가 되냐면 뎃값 포인트가 된다. 그럼 솥값 포인트 x가 얼마일 때? 2-a일 때. 그죠?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a를 대입하면 극소값 몇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a를 대입해 볼 겁니다. 2-a의 제곱 플러스 a의 2-a 더하기 a의 엑스포넨셜의 2-a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대입하면 2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얼마가 나왔다? 0 나왔다. 그럼 a 값이 대체 얼마야?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것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면요, 이거 a제곱 사라져요. 요거 이 친구. 그 다음에 여기 2a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a 나오니까 마이너스 2a에 요 a도 있으니까 이거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자, 이 전체가 0 되려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얘는 0이 될 수 없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다 쓴 게 아니죠. a 값이 몇이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된다. 네, 요렇게 풀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하나 더 있었네요. 기본 문제 9-8번. fx가 저렇게 돼 있고 이때 fx의 극대값과 이때 x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미분할 예정입니다. f 프라임 x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해놓고요. 얘 한 번은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럼 코사인 x의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 한번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이거 속미분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이게 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코x 날라가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배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승의 사인의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 전체 부호가 결정이 되죠. 사인 x가 양이냐 음이냐.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양이냐 음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인 x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모습이야. 마이너스 미쳤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마다마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죠? 사인 x라는 것이 양이 될 때랑 음이 될 때가 이제 달라지는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플러스야. 그러면 파이까지는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죠? 음이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전체가 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의 모습이 파이 전까지는 뭐가 되냐면 음이었다가 뭐로 바뀌었다가 양이었다가 다시 뭐로 바뀌었다?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이 전체의 모습은 부호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x의 값, 그 극대값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극대값은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 함수가 음에서 뭐로 바뀌는 포인트? 양에서 바뀌는 포인트? 아니죠. 여기 극소값이에요. 양에서 뭐로 바뀌는 포인트? 음으로 바뀌는 포인트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포인트는 2파이와 1파이, 3파이는 아니야. 그지? 2파이, 4파이, 즉 짝수파이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포인트는 무슨 파이가 된다? 짝수파이. 다시. 사인 x 자체는 여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포인트지만 얘 자체는 그렇지만 이 전체는 그렇지가 않죠. 전체는 반대죠. 됐습니까? 전체는 반대예요. 그죠? 전체는 사인 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전체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돼서 얘가 짝수파이가 되어져요. 그럼 짝수파이니까 2n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x가 몇 n파이일 때냐면 2n파이일 때 그때 극대값을 갖게 된다. 이런 이해가 되겠고 x에다 2n파이만 대입하면 극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n파이 얘가 뭐가 된다? 극대값이 돼요. 왜냐면 2n파이 대입해봤자 어차피 이 친구들이 뭐 얘는 어차피 0이 될 테고 얘는 어차피 2n파이에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뭐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죠? 2n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되나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0보다 큰 쪽에서 코사인 x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짝수파이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극대극소 파트 1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